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런 느낌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나라가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 호화청사를 팔아라.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너무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히 매각해 혹은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비상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소회도 좀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끼는 것을 얘기하겠다.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연봉 임원진도 받던 대우를 스스로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 제도도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보여라. 그리고 이런 말도 곁들였습니다. 독일 같은 서구 선진국을 보면은 공공기관이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다.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오래전에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었지요. 설은 잔치는 끝났다. 최영미 시인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신의 직장이다. 신도 부러워할 직장이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시절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느니 사회적 공헌도를 먼저 따지겠다느니 이러는 바람에 그 우리나라 공공기관 350곳이 어떤 경영 성과 또는 건전 재무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 있어서 그걸 이제 바로잡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덕적인 정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부터 청와대라는 청사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인 김건희 여사하고 청와대를 한번 둘러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포기하지 말걸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먼저 구중궁궐이라는 청와대를 포기를 하고 용산의 집무실로 갔기 때문에 공공기관장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청사 팔아라. 허리띠 졸라매라. 구조조정해라. 이 대통령의 요구는 사실상 명령입니다. 공공기관을 향한 대통령의 지시 1호. 호화청사를 매각해라.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인데요. 호화청사를 매각해라. 혹은 임대를 해라. 그 호화로운 청사를 쓸 수 있는 민간 기업이나 민간 기업 조직이나 이런 데다가 상가로 그 전용을 해서 매각을 해라. 임대를 해라. 그 수익을 공공기관의 다른 곳으로 돌려라. 이것은 청사를 일례로 들었을 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자산을 팔아치워라. 부동산을 팔아치워라. 그런 뜻도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라. 고강도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살을 빼라는 거죠. 불필요한 임원을 감축을 해라. 임직원을 감축을 해라. 또 하나는 여기에 뭐가 있느냐. 비슷비슷해 보이는 공공기관이 세분화될 수가 있는데 이걸 통폐합해라. 통폐합을 하면 자연스럽게 청사도 하나로 줄어들고 인원도 대폭적으로 감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고액 연봉을 반납을 해라. 고액 연봉.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연봉이 대기업보다 더 높습니다.
민간 대기업보다 8.8%나 높습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입니다. 9 to 6, 9시 출근, 6시 퇴근, 칼퇴근 가능한 곳. 대기업 임직원들은 칼퇴근이라니요. 요즘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 5시 30분부터 벌써 퇴근 준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과도한 복지 제도를 정리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청사를 매각하고 고액 연봉을 반납을 하고 복지를 축소를 해라. 이제 이런 건데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일 이번에 성공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역대 정권에서도 공공기관을 좀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얘기가 늘 있어 왔는데 매번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극심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 수치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350곳입니다. 350곳.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21곳이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29곳이 늘어났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임직원이 34만 명, 예산이 761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34만 명 임직원 중에 문재인 정권 동안 11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에는 23만 명, 22만 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34만 명이 된 겁니다. 22만에서 34만. 거의 인력 구조로만 보면은 폭등을 한 것이지요. 그런 반면에 부채, 빚은 84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84조 원. 그리고 임금은 대기업보다 이만큼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차입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 공공기관이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도 못 갚는 곳이 18곳이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 해이가 뭐 법인카드 유용, 한밤중에 11시, 12시에 집 가까운 곳에서 쓴 법인카드, 뭐 그런 사례 수두룩하고요. 또 뭐 외출을 나간다, 출장을 간다 해놓고 어디 갔는가 봤더니 집 가까운 독서실에서 승진시험 준비하는 그런 사례도 적발이 됐고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현재 그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늘어나는 것이 8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통령 청사인 청와대를 포기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350곳도 호화청사 팔아라. 당장 팔아라. 네, 드디어 나라가 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